안녕하세요, 연팟게로입니다. 나는 솔로 29기 7회차 리뷰 전에 먼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아직 작고 차린 건 없지만 이렇게 또 클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2026년 그 병오년이죠. 붉은 말의 해, 적토마처럼 모두들 소망하고 뜻하셨던 바 힘차고 빠르게 달성하시길 저 연팟게로니 기원하겠습니다. 예. 또 새해고 하니까 시작부터 또 극딜을 받기도 뭐하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이 내용이 좀 길어져서 오늘은 따로 특정 인물에 대하여 좀 다뤄볼 예정인데요. 해당 리뷰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저의 의견이고, 혹시라도 불편하시다면 그 자신의 마음속 울림을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틀린 것도 여러분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29기 이제 후반인데, 나름 광수가 혹시 편집의 희생자가 아니었을까라는 추측 빼고는 얼추 거의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방송 보니까 광수님 같은 경우에는 매우 확실하게 그 부분은 광수님 따라서 저도 약간 메타버스 안에서 착각한 것 같더라고요. 자, 각설하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응원할 때 오히려 그동안 제가 매우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던 영식에 대하여 이번 나는 솔로 234회차 방송까지 딱 시청을 하고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영식에게 그 거절을 하기 위해서 현숙이 영식을 딱 따로 불러냈는데, 그 반응이 또 참 많이 기괴하셨죠? 그 영식과의 데이트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던 그 현숙이 영식을 따로 불러내서 너 싫다 이렇게 딱 막타를 쳤는데, 거절을 당한 영식 반응 수준이 거의 오키 또는 오오라는 식으로 대꾸하고 곧바로 공연 거실로 쌩하고 들어가 버리는 모습을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막타는 현숙이 쳤는데 그 영식의 반응 때문에 정작 막타 친 현숙이 현타가 왔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살짝 또 어안이 벙벙까지는 아닌데 입에서 약간 이모 병까지 나왔다가, 사람이 또 이렇게 하나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순 없잖아요. 다들 현명하시기 때문에 영식의 여러 면을 보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숙을 대하는 그동안 태도를 보면 무례하다면 또 이게 엄청 무례하게도 느껴지지만은, 아침마다 또 이 영식님이 항상 일찍 일어나서 그 어떤 여성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 항상 정리하거나 뭔가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저 또한 그 영식의 감정 변화나 약간 돌발적인 행동들을 보면 이게 이제는 이성 문제를 떠나서 이분 주변 관계까지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비난이 목적이 아니라 진짜 걱정돼서 그래요, 진짜.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30인 친구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모습만 놓고 봐도 거의 이건 님 사회생활 가능? 이런 단어가 떠오를 정도로 심각하다면 지금 심각한 수준이고, 이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9기 초반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현숙이 좋은 게 아니라 영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자라면 다 좋고 여자라면 다 기회라고 생각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미세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영식은 영식 나름 그동안 스스로 느낀 부분과 어떤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솔로 나라에 찾아온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필 현숙이라는 인물이 잠시 스쳐 지나간 거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제가 그동안 영식을 보며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그 직전에 그 현숙과 아침에 잠깐 게임도 하고 대화도 나눴던 장면에서 이분이 현숙님 얼굴을 이렇게 그려줬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얼굴이 너무 눈부셔서 눈, 코, 입을 못 그렸다. 그랬던 영식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저도 이게 뭔 지랄인가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영식님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이게 그 그림도 눈, 코, 입을 빼고 그린 게 그냥 그랬던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인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엄청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타인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게 두렵거나 어려워하는 경우, 또 그림을 통해서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뭐 단순히 뭐 사회 미적응자? 뭐 이렇게 볼 문제는 또 아니고요. 아마 본인도 이 타인의 감정을 뭐 읽거나 그 표현하는 게 익숙치가 않은데 이걸 또 시도한다는 게 뭐 불편 아닌 불편함이었을 거예요. 뭔가 다가서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누군가와 깊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단순히 뭐 못소리다 이럴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뭐 이런 문제들은 이번에 나는 솔로 29기 그 방송 초반에 영자님과 그 논쟁을 벌였던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모습들이 보였어요. 밖에서 막 논쟁을 벌이는데 이상할 정도로 거리를 이렇게 멀리 두고 앉는 모습들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때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뭐 이게 책상이라면은 영자는 이렇게 가까이 이게 거리를 좁혀서 말하는데 영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게 실제로 방송에 나왔던 장면은 이거보다 더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앉거든요. 되게 이상하죠. 이렇게 앉는 경우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면은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약간 사회적 회피 성향이 매우 강한데 반대로 이 결핍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도 그만큼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영자님하고 거의 1시간 반 동안 논쟁을 벌이다가 뜬금없이 마지막에 가갖고 영자님이 호감이라잖아. 미친놈 마냥. 근데 이게 미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만큼이나 또 타인에게 미움을 받기가 싫은 거지. 진짜 불쌍하다고. 진짜. 그러니까 뭐 지금 제 생각이 막 약간 어설픈 동정일 수도 있고 저 또한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방송을 보면 가끔 뭐 조롱 아닌 조롱도 하지만 그냥 이유 없이 한번 안아주거나 막 등을 두들겨주고 싶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뭔가 미움을 받는 것도 싫지만 그런 자기 자신을 누군가는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답이든 아니든 나름의 방식대로 뭐라도 하기 위해서 뭐 지금 아침마다 가장 일찍 일어나서 어떤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잘 몰라 뭘 해야 할지. 그런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나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그동안 이게 살아가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게 반복적으로 학습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영식님한테는 이게 최선인 거야. 이 친구한테는. 노력한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을 부정당할 때 그러니까 영자님한테도 뭐 너 송파 왕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부정당할 때 엄청나게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영자님하고 밤늦게 논쟁을 벌인 이유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영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절한 현숙에게 더 충격을 받는 게 정상일 텐데 이번 방송 보면 어떤가요? 영식님 현숙한테 완전 쿨하죠. 그러니까 이번 방송에서 현숙에게 거절을 당한 직후에 그 영식의 인터뷰를 보면은 거절 덕분에 뭐 아쉽다거나 그런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딱 이렇게 말해요. 열심히 할 일이 없어져서 편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현숙과 아침부터 해왔던 그 모든 행동들을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다양한 플랜을 준비하고 실행하고 현숙에게 그림 딱 주고 곧바로 자리를 딱 박차고 퇴장하잖아요. 그것도 되게 이상했죠. 그러니까 영식은 한번 이렇게 계획을 딱 설정하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자신의 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아, 그러면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그게 이 친구에게 노력인 거야. 그러니까 현숙과 데이트 나갈 때도 혼자 막 걸어 나가잖아요. 그 외의 건 안 보이는 거지. 뭐 0 더하기 2가 2일 수도 있고 2 더하기 0이 2일 수도 있는데 한번 그 과정과 결과가 설정되면은 설정된 공식이 머릿속에 계획 더하기 노력은 보상이라는 값으로만 딱 입력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노력 대비 이게 보상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상대적 반응을 원했는데 막상 현숙이랑 데이트 나갔을 때를 다시 떠올려 보면은 자꾸 현숙이 영식에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상하죠? 영식 입장에서는 영식이 원하는 건 이제 보상이란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 자꾸 현숙은 영식에게 새로운 공식을 이게 제시하니까 낯설죠. 이게 이상하고. 술 마실 거예요? 진짜 얻어먹어도 돼요? 현숙이 이런 말을 하니까 이게 불만이 돼서 막 틱틱거리게 되는 거예요. 영식 자신이 원했던 기대하고 원했던 반응들이 아니라서 자꾸만 자신에게 질문들을 반복하니까 중간에 보면은 차 안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의자 막 제끼고 이렇게 누워버린 것도 자꾸 그 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피로감이 무의식적으로 몸으로 표현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정작 데이트 상대였던 현숙보다 말 실수했었던 그 정숙 생각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참 이상하죠. 그게 그만큼 타인에게 미움받기를 극도로 싫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한편으로는 진짜 짠하고 딱하다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더라고요. 좀 아닌 거는 아니고 고칠 거는 고쳐야 하는데 뭐 본래 성질이 악한 친구다 뭐 이런 건 또 아닌데 그 주변의 도움이나 손길이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다. 요약하면은 그동안 행동이나 그 영식이 그렸던 그림 있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약간 사회적 회피 성향이 강한데 자신에게 결핍이 있단 말이야. 그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외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뭐 봉사활동에 가까운 행동들을 반복하면서 자신 외에 타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살짝 위험한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그동안 그 낯설 보면서 가끔 나르시스트 성향이 강한 이 출연자들 있죠? 몇 차례 경험하셨죠? 의외로 근데 영식이 나르시스트 기질이 좀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 연프님 또 뭐 이런 씨앗 소리를 이렇게 벙벙하게 내뱉냐고 또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아는 나르시스트는 그 잘난 척하는 관종 외에도 뭐 진짜 정말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거든요. 나르시스트들도.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핫하죠 진짜. 흑백 요리사 시즌2에서도 보면은 거기에 엄청 뭔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뭐 때로는 막 엄청 호전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 출연자가 있어요. 요리괴물이라고. 요리괴물이란 분이 나오시는데 이분도 나르시스트 중에 누굴 닮았냐면은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닮았거든요. 어떤 뭐 실력이나 경험적인 측면에서 존중할 대상과 아닌 대상, 그리고 자신이 리더로서 막 끌고 가야 할 대상이 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관우가 딱 그래요. 특히 관우 같은 경우에도 보면 표면적으로는 유비에게 충성을 다하지만은 이분은 그 자신의 가치관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는. 마찬가지로 요리괴물도 이분도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에 어마어마한 프라이드를 갖고 행동하는 타입일 거예요. 아마 주방에서 일 잘하는 친구, 뭐 동생이든 뭐 이런 친동생이나 막 형제처럼 대하지만은 막 일 못하거나 좀 뺀질거리는 사람은 아마 인간 취급을 안 할 겁니다. 영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급부의 성향이 좀 강하죠. 영식님을 뭐 그렇다고 제가 방송 몇 편 보고 막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게 심해지면 이걸 취약한 나르시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나르들도 종류가 여럿인데 영식님 케이스는 이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가끔 사람이 옆에서 이게 생피가 말라요. 생피가. 그래서 뭐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 더더욱 혹시라도 주변에 이게 호의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고 많이 생각하고 꼭 말하고 행동하기 전에 항상 내 머릿속에는 수동 기어가 장착되어 있다는 심정으로 막 갑자기 막 풀악셀 밟거나 막 급커브 돌고 막 이거 하지 말고 한 번씩 차분하게 기어를 변속하는 심정으로 이 주변을 대하거나 아니면 또 이성을 대하다 보면은 물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앞으로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예,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포학개론은 다음 리뷰를 통해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